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날도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초인종 소리에 방에서 일어나서 현관 문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도 다급한 것인지 누군가 초인종을 마구마구 눌러대고 있었어요. 참 성격 급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문 앞에 다다랐을 무렵 밖에서 문을 두드려대기까지 했는데 아가씨, 문 좀 열어봐요. 이제 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를 듣던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게 있어 큰 새언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큰 새언니는 참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인상을 잔뜩 쓴 채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큰 새언니가 아가씨, 도대체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는 거예요? 라며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 몸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 몸이 이런 거 잊으셨나 보네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큰 새언니를 바라봤어요. 아참, 그랬지? 라며 큰 새언니가 제 다리를 힐끔 쳐다봤는데 저는 그런 큰 새언니의 눈빛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선 큰 새언니가 저보다 앞서서 거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게 따지기 시작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큰 새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은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 부부 그리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옛날에 사고가 있었는데 제게는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었기에 자세한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던 저는 외부 활동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기에 집에서 번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학 선배가 출판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매달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실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꽤 잘 벌고 있었어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공부는 꽤 잘했었기에 영어 번역은 자신 있는 편입니다. 오빠들이 결혼 전 우리 셋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지금의 큰 새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큰 새언니의 첫인상은 얼굴이 꽤 예뻐 보였지만 우선 눈매가 굉장히 매서웠고 눈매만큼이나 말투 또한 쌀쌀맞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새언니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면서? 그럼 우리 결혼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가? 라며 큰오빠를 바라봤어요. 그건 좀 그렇지. 동생들도 있는데. 큰오빠가 우리 눈치를 보며 말했고 그래도 자기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자기가 갖는 게 맞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라고 큰오빠가 말을 했지만 그럼 설마 나보고 다 데리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겠지? 큰 새언니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큰오빠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작은오빠가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생이랑 저는 나가 살 거니까요. 이 아파트 처분해서 돈을 나누던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우린 나가 살겠습니다. 라고 큰 새언니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작은오빠와 저는 둘이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큰 새언니가 큰오빠, 작은오빠 몰래 저를 찾아와서는 아가씨, 각서 하나만 써야겠어요. 앞으로 우리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각서 그런 거 말이에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가씨가 계속 거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가씨가 제 입장이라면 아가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한테 엉겨붙을 생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약속 안 해주면 전 결혼 안 할 거고요. 큰 새언니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그곳에 지장을 찍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큰오빠는 이미 얼굴 예쁘고 직업 좋은 큰 새언니한테 마음을 빼앗겼던지라 어떤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저는 원하는 대로 그곳에 지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는 저도 똑같은 거 하나 보관하고 있을게요. 라며 한 장을 더 요구했어요. 어머, 아가씨가요? 아가씨는 왜요? 그냥요. 언니가 이렇게 각서까지 쓰니까 왠지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큰 새언니에게 말했고 어머, 이제 보니 아가씨도 보통이 아니네. 그냥 순진한 게 아니었어. 하긴 몸이 그러니 그렇게라도 해야겠지.
안 그러면 그 몸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 라고 말했는데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지정찍은 각서를 챙겨들고 큰 새언니가 급히 나가버렸고 저는 그 둘의 결혼식장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큰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아가씨도 잘 알다시피 제 입장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부모님도 안 계신데 아가씨 이런 모습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수근거리기 딱 좋거든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결혼식장 구석에 처박힌 채 사진 촬영도 거부해버렸어요. 사실 결혼식장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작은 오빠의 설득에 억지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뒤 큰 새언니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작은 오빠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한 번인가 들렀었는데 그것도 큰 오빠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온 듯한 표정으로 인상만 잔뜩 쓰고 있었거든요. 큰 오빠 부부가 사는 집은 아예 구경도 못 해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은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지금의 작은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큰 새언니에게 질릴 대로 질린 터라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바로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그런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저기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라며 제게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제가 날까지 잔뜩 세운 채 작은 새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 아가씨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보여서요. 전 아가씨랑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못생겨서 싫은 거예요? 작은 새언니가 고개까지 푹 숙이며 물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는 작은 새언니의 말에 제가 많이 놀란 채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가씨는 얼굴이 엄청 예쁜데 아무래도 저는 얼굴이 이래서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사실 얼마 전에 아주버님 부부 만나고 왔는데 형님도 얼굴이 상당히 예쁘시더라고요. 모두들 얼굴이 다 잘생기고 예쁜 것 같은데 제가 이래서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작은 새언니가 풀이 죽은 채 말했어요. 그런 작은 새언니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란 채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언니 얼굴이 어디가 어떻다고요? 라고 물었는데요. 눈은 엄청 작지 코는 벌렁코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눈도 엄청 크고 코도 오똑하고 그리고 얼굴도 엄청 작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작은 새언니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었어요. 그런 작은 새언니의 말에 저는 그저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제 다리가 이래서 혹시 저 때문에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눈치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가씨 다리요? 아 조금 불편한 거요? 근데 그게 왜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거기다 영어도 엄청 잘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라며 작은 새언니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봤고 제가 당황한 채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던 작은 새언니가 갑자기 제게 자신의 귀를 보여주며 아가씨 제 귀 봐봐요. 제 양쪽 귀가 확연하게 다르게 생겼죠? 라고 작은 새언니가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 정말로 작은 새언니 양쪽 귀의 크기가 많이 달랐어요. 우리 엄마 말로는 뱃속에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감기약을 꽤 오래 먹었다는데요. 의사가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별 상관도 하지 않고 저를 낳았대요. 제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다 있길래 다행이다 싶었다는데 나중에 보니 귀가 짝짝이더래요. 하지만 우리는 다들 별 상관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 친구들이 놀리긴 했지만 전 더 당당하게 귀를 다 보이고 다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불편했던 게 아니라 사고로 그렇게 됐다면서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라며 작은 새언니가 저를 보며 활짝 웃기까지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작은 새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저 싫어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럼 나와서 같이 수다 떨어요. 전 아가씨 일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아야 하는데 빨리 친해져야죠. 우리 결혼하면 저한테 영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요? 제가 깜짝 놀라 작은 새언니를 바라봤어요. 네,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지금도 오빠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만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 밥만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뭐든지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라며 작은 새언니가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새언니를 보며 큰 새언니가 떠올랐는데
둘이 어쩜 그리도 다른 것인지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작은 오빠 부부가 결혼을 했고 우리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작은 새언니는 그냥 해맑고 또 해맑았는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쉴 새 없이 저와 수다를 떨어댔어요. 아가씨, 우리 회사 부장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미친 개요, 미친 개. 진짜 그런 인간이 부장은 어떻게 달았나 몰라. 그런데 그 부장이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오늘 보니 그 가발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그거 보면서 웃음 참느라 다들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라며 깔깔거리며 웃어댔는데요. 그런 작은 새언니 덕분에 저도 같이 웃는 날이 많아졌고 맨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어느새 작은 새언니와 쇼핑도 다니고 산책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작은 새언니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들도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명절에 우리 집에서 간단히 음식 차려서 차례를 지내고 난 뒤 다 같이 사돈어르신 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오곤 했어요. 그런 작은 새언니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와 나이도 비슷했고 대학은 다르지만 저와 같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랬는지 말도 잘 통했고 제가 사돈어른 댁에 방문할 때면 작은 새언니 남동생 방에서 마치 친한 친구처럼 수다도 떨곤 했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영어 번역이나 교육에 관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이지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될 정도였어요. 그동안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새 친구가 생긴 것도 좋았고 사돈 어르신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안사돈 어르신은 우리 사돈 처녀는 무슨 인형같이 생겼어.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쁘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며느리감으로 딱이야. 나 같았으면 벌써 며느리 삼았어. 라며 사돈 어르신 댁에 갈 때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저를 안아주시곤 했어요. 그런 안사돈 어르신을 보며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차츰차츰 그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갔고 나중에는 그냥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조카들이 태어났고 아무래도 집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모아놓은 돈과 작은 오빠 부부가 모은 돈을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고 큰 새언니가 그날 그렇게 득달같이 쫓아온 겁니다. 그런 큰 새언니를 보며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날 멀리서 잠깐 보고 그날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는 제게 따지기부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새언니의 모습에 그저 놀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 알면서 시치미까지 떼고 그러세요? 라며 큰 새언니가 제게 다시 따져 물었어요. 언니, 말을 하려면 알아듣게 하세요. 집이 엄청 좋네요. 이 정도 집이면 엄청 비쌀 텐데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집까지 사서 이사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난 큰 새언니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번을 안 오다가 지금이야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죠? 제가 큰 새언니를 쏘아봤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큰 집을 샀느냔 말이에요. 작은 오빠랑 제가 모은 돈 합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거예요? 큰 새언니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기에 저도 따져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을 텐데 그쯤에서는 저도 제법 용기라는 것이 생겼기에 큰 새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돈을 왜 합치냐고요. 그리고 그이한테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아가씨한테 따로 물려준 상가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판 돈으로 이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목도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큰 새언니가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럼 큰 새언니의 말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 새언니도 큰 새언니인데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큰오빠에게 조금은 실망스럽기까지 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 다리가 불편한 것에 대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기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상가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거든요. 혹시나 싶어 부모님이 우리만 알고 있으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했다는 말에 큰 새언니가 그 상가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쫓아온 거고요. 사실 그 상가가 1층에 몫이 좋은 곳에 있어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큰 새언니에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때 아파트 판 돈 절반 넘게 가져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며 제가 말을 했지만 그때 상가 얘기는 없었잖아요. 상가도 당연히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전 그 상가 팔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라며 큰 새언니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작은 새언니가 퇴근 후 돌아왔고 그날 큰 새언니가 다녀간 이야기와 함께 제 이름으로 된 상가 이야기까지 다 말했어요. 네? 아가씨 이름으로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걸 나누자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언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번역 때문에 항상 바빴고 월세도 큰 문제 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아가씨 건데요. 그이 오면 상의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건 아가씨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걸 왜 욕심을 내고 그러지? 형님도 참 이상하네. 작은 새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작은 오빠 부부가 이것저것 상의를 하더니 제게 걱정할 거 없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은 새언니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갔었기에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들도 우리 집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고 우리도 사돈 어르신댁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날도 안사돈 어르신이 파전을 먹자며 우리 집에 다 모였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파전을 먹으며 TV에 나오는 개그 프로를 보면서 한바탕 배꼽을 잡으며 웃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작은 오빠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세상에나 큰 새언니와 큰 새언니의 어머니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오빠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새언니가 이제 보니 동서 친정 부모님까지 다들 상가돌이고 이러고 있었구만 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아니 머릿속에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큰 새언니의 어머님은 왜 모시고 온 것인지 우리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새언니의 비아냥대는 말에 작은 새언니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상가를 노리다니요. 그리고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라며 화까지 참으며 큰 새언니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렇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 꼬셔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동서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나 오늘 단판 지으러 왔어. 우리 남편은 착해 빠져서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해결해야 할 거 아냐?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남겨주셨다던 그 상가 정확히 나눠야 한다고. 내가 법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소송하면 우리도 분명히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라며 큰 새언니가 저를 노려봤지만 옆에서 큰 새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작은 오빠가 참 신기하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급히 내 동생 명의로 하자고 하길래 왜 그렇게 서두르시냐고 부모님께 물었었는데 엄마가 빨리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서두르시더니 그 뒤 몇 년 있다 두 분이 그리 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뭔가 느끼셨나 보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그게 어떤 상가인 줄 알기나 해요? 내 동생 다리가 왜 저렇게 된 줄 알기나 하느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형한테 못 들었나 보네요. 라며 작은 오빠가 큰 새언니를 무섭게 노려봤어요. 우리 남편이랑 놀다가 그렇게 된 거라면서요? 맞아요.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스키라곤 타본 적도 없는 동생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장난치며 억지로 밀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될 일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제 동생 인생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생에게 상가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린 다 찬성했던 거고요. 라고 작은 오빠가 말을 했는데 그때의 일이 다시 생각나는지 작은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도 지분은 있는 거라고요. 큰 새언니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돈 욕심에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인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큰 새언니가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그쯤에서는 인간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오빠가 우리 부모님이 참 현명하셨던 거네. 형수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나 본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 형과 저는 그 상가에 대해 포기각서까지 썼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들 결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포기각서 꼭 쓰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우리는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기각서 써서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요. 형한테 그 얘긴 못 들었나 보네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틈만 나면 포기각서 꼭 쓰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라고 말을 하던 작은 오빠가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뭐요? 포기각서를 썼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큰 새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다가는 나가버렸어요. 그런 큰 새언니를 보며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그 뒤 큰 새언니는 조용했는데 아마도 여기저기 확인을 하고 다녔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큰오빠 부부를 잊은 채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작은 새언니의 남동생이었거든요. 제가 친구도 별로 없다 보니 유일한 친구인 작은 새언니 남동생과 허구한 날 같이 놀다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작은 새언니의 남동생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남편이 꽃다발에 편지까지 들고는 저기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고민하다가 고백하는 건데 나 요즘 맨날 네 생각뿐이야. 우리가 사돈지간이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 근데 나 요즘 잠도 안 오고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며 제게 꽃다발을 앞으로 쑥 내밀었는데 그런 남편의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런 남편의 손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저도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새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가족들에게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말을 들은 가족들이 뒤로 넘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사돈어르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어머님이시죠.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잘 아는 사람이 낫다. 저번에 사돈 보니까 무섭기까지 하더만. 남자든 여자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난 찬성이야. 요즘 겹사더니 무슨 흠도 아니고. 우리도 사돈 처녀를 친딸처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이런 며느리감이 어딨어. 심성 착하지, 똑똑하지, 거기다 예쁘기까지 하고. 사실 우리 아들에 비해 아주 과분하지.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작은 오빠를 바라보며 그래야 자네도 한시름 놓지 않겠나? 평생을 동생 걱정뿐인데 우리랑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 그 말에 우리 작은 오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가까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까지 낳아서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 아들 얼굴을 보며 다들 어찌나 기뻐하던지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들을 보며 우리 시아버님이 다행이야, 코가 벌렁 코가 아니야 라며 박수까지 치셨는데 그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어찌나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답니다. 작은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리도 바뀌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이 되어 이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평생을 제 걱정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큰 새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된 큰오빠가 난리가 났다는데 한동안 둘이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 이야기도 정말 우연찮게 나온 모양인데 큰 새언니가 그렇게 득달같이 쫓아온 것에 대해 큰오빠도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둘은 그 뒤에도 산다 만다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얼굴 볼 일 없어서 그냥 잊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큰 새언니와 앞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과 작은 새언니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